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의 조카의 어머니인 브라질 출신 브루나 캐롤라인 페레이라가 불법 체류 혐의로 연방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한인을 포함한 402명으로 구성된 17개 분야 인수위원회를 발표했고 애덤스 행정부 고위직 약 170명에게는 사직이 통보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항공기 36만 편과 자동차 7,300만 대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휴 기간 공항과 도로 모두 역대 최악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사우스 브론즈윅에서 차량 화재 사고로 의식을 잃은 26세 남성이 휴대전화 자동 신고로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길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조카의 어머니가 불법 체류 혐의로 연방이민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브라질 출신인 브루네라 캐롤라인 페레라가 1999년 비자 만료 후에도 체류를 이어왔다며 현재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페레라가 다카, 즉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의 조카의 어머니가 매사추세츠주에서 연방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브라질 출신 브루나 캐롤라인 페레이라는 관광비자 만료 후 체류를 계속한 혐의로 매사추세츠 리비어에서 체포됐다고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MBC 뉴스에서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페레이라를 브라질 출신의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페레이라는 레빗 대변인의 오빠 마이클 레빗과 사이에 11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클 레빗은 뉴햄프셔의 한 지역 방송에서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사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레이라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왔으며 과거 한 차례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지만 기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페레이라는 사우스 루이지애나 ICE 프로세싱 센터에 수감되어 있으며 추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MBC 뉴스에 그녀는 B2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1999년 6월 6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체제에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모두 추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페레이라의 변호인 토드 포멀로는 페레이라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녀는 영주권을 신청 중이었으며 추수감사절 직전에 아들과 강제로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레이라의 친척이 온라인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에 그녀를 위한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모금 페이지에는 그녀는 1998년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와 모든 규정을 준수해왔다며 이후 다카를 통해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항상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4년 마이클 레빗은 드래프트 킹스 판타지 풋볼 대회에서 $1,000,000 상금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는 페레이라와 약혼 중이었고 아들은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형 수표를 들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를 놓고 백악관이 2년 연장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금이 종료되면 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이른바 스티커 쇼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확대된 보조금 제도 일부를 유지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수백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2년 연장 초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이 내년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조항 연장에 열려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백악관 초안에는
팬데믹 시기 확대된 보조금 기준을 연방 빈곤선 700%로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했던 한시적인 조치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 4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기준이 유예되면서 빈곤선 700% 이하 가구까지 보조금이 제공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면 소득이 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대상 전액 보조형 건강보험 상품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공화당이 지적해온 무상 플랜이 사기와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보수 진영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의 입장 차이로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어떠한 방안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을 정리 중이며 공화당 의원들도 별도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릭 스콧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계좌로 전환해 가입자의 선택권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미국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생활비 압박이 이달 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새로운 시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주거, 교육, 교통, 기후, 이민 정의, 노동자 권리 등 17개 분야 총 40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애덤스 현 행정부의 고위직 약 170명에게 내년 1월 1일까지 자리를 정리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주거, 교육, 교통, 예술문화, 노동자 권리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17개 분야, 한인을 포함하는 총 402명의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노동조합, 지역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공공안전위원회에는 조앤유 전 아시안-아메리카 연맹 사무총장과 경찰 개혁인권운동을 주도해온 강주현 씨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노동정책 전문가 김형우 씨는 노동자 정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는 7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으며 평균 연령 28세로 젊은 세대의 높은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뉴욕시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의 인수위는 최근 애덤스 행정부의 고위직 약 170명에게 내년 1월 1일까지 자리를 정리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 측 대변인은 화요일 애덤스 시장이 임명한 정치적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통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전화 통보를 통해 이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맘다니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도라 페케치는 시장직 인수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당선인과 인수팀은 새 시장실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핵심 역할을 맡을 새로운 인력을 구성해 당선인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에 통보받은 약 170명의 명단에 부시장과 각 부처 커미셔너, 커뮤니티 지원국 인사, 그리고 시장 재량으로 임명되는 여러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되면서 뉴욕시 정부 조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항공편부터 고속도로, 뉴욕 뉴저지 일대 교통까지 곳곳에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공항과 도로 모두 올해 최대 혼잡이 예상됩니다.
연방항공청은 정부 셧다운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지난 15년 중 가장 바쁜 추수감사절 연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항공기 36만 편, 보안 검색 인원만 1,780만 명, 연휴 전체로는 3,100만 명이 비행기를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주는 역대 가장 분주한 추수감사절 항공 시즌이 될 것이라며 관제탑 인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날씨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시애틀, 워싱턴 DC 등 주요 공항에 비가 예보돼 있어 항공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길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량도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AAA는 지난해보다 130만 명 더 많은 7,300만 명이 자동차로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수요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뉴욕시는 수요일을 그리드락 경보로 지정했습니다. AAA와 MTA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장 막힌 시간대는 수요일 오후 1시에서 4시입니다. 구글 지도 교통 분석에 따르면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교통량이 평소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추수감사절 당일은 정오에서 오후 3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끝난 뒤 기갓길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정오에서 오후 3시 때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출발 시간을 조정하시고 항공편은 반드시 출발 전 스케줄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에서 한 남성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뜻밖에도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이 그의 생명을 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사우스 브런스윅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6세 남성 샤프완 이슬람은 최근 루트 27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며 불이 붙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의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911의 위치 정보를 전송해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불길이 치솟는 차량에서 이슬람 씨를 질문도 없이 바로 끌어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불꽃은 이미 차량 내부로도 번진 상황이었고 구조 직후 차량은 순식간에 전소됐습니다. 이슬람은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했지만 현재는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이슬람의 부친 나우샤드 이슬람은 차량이 전소되는 상황에서 아들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라며 구조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우스 브런스윅 경찰 역시 몇 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Flames were getting pretty intense, so we got him out and then tried to drag him a safe distance away from the accident. 이번 사고는 현재 사우스 브런스윅과 프랭클린 타운십 경찰이 함께 조사 중이며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시간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 국적 관련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적법 제15조 제2항 개정을 통해 국적 유보 신고제 또는 국적 상실 보류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6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혼인이나 입양, 인지로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진 의원은 해외 출생 또는 거주 중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법무부에 국적법 제15조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재외동포청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개정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엘라바마주 북부 메디슨시에서 한인 여성이 주 최초의 아시아계 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주인공은 라네 바틀렛 시장으로 지난 7일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바틀렛 시장은 지난 8월 선거에서 56% 이상 득표해 2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그는 13년간 재임한 폰 필리 전 시장의 불출마로 열린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주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춘천의 옛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에서 미 공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4살 무렵 아칸소로 건너갔습니다. 아칸소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월마트 사내 변호사로 일한 뒤 지역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그는 북엘라바마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개발로 확보한 세수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2세 마이클 박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프린스턴대 동문지 프린스턴 엘럼나이 위클리의 표지인물로 등장하며 차기 연방 대법관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동문지는 정당을 추월해 많은 이들이 마이클 박 판사가 연방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언젠가 아시아계 최초로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문지는 이에 대한 근거로 블룸버그 로가 박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내용과 세미얼 알리토 대법관의 박 후보가 적임자라는 발언을 함께 인용했습니다. 박 판사는 2019년 한인으로는 두 번째로 연방항소법원에 임명돼 현재 뉴욕 맨해튼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1976년 미네소타 출생으로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1890년대에 출시된 미국 스프 제조업체 캠벨스프가 임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CBS 뉴스는 25일 캠벨스프사의 IT 부사장 마틴 벨리가 지난해 11월 사이버 보안 분석과 로버트 가르자와 급여 협의 중 자사 제품을 빈곤층을 위한 고도 가공식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가르자는 이후에 해고됐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소비자 보호국은 캠벨스프 제품의 품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캠벨스프는 해당 임원을 휴직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품에는 100% 진짜 닭고기가 사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추수 감수절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